아이들 4명 가운데 1명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 소아 당뇨병 환자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이들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면역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태아를 보호하는 산모의 양수. 96%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양수의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오염된 양수는 이곳에서 자란 태아와 이후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여기에 대규모 닭 사육장이 있다. 대형 트럭이 병아리 4만 마리를 싣고 이곳으로 도착했다. 부화한 지 갓 3시간. 취재진은 이 병아리들을 대상으로 색다른 실험을 준비했다. 사육장은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취재진은 병아리들을 2만 마리씩 각기 다른 사육장에 나누어 2개 군으로 분리했다. 병아리들은 여기서 한 달 동안 각각 키워질 예정이다. 모든 병아리들에게 같은 양의 사료가 주어지며, 다만 마실 물의 종류만 달리했다. 한쪽 사육동 2만 마리의 병아리들은 일반 지하수를 마시며 자라게 된다. 또 다른 사육동에서 자랄 2만 마리의 병아리들은 특별히 미네랄을 이용해 만든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된다. 마그네슘을 비롯한 몇몇 미네랄들은 물과 반응하면 알칼리수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칼리수에는 활성수소가 풍부해 인체의 산화, 즉 산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환원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칼리 환원수는 전기 분해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이를 알칼리 이온수라고도 하는데, 이는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음극에 모아지는 미네랄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지하수와 알칼리 환원수를 각각 마신 병아리들의 성장 변화. 이 실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육 기간이 짧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사료라든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질, 공기 오염도, 가스 발생도 해갖고 그 균일도라든지 증체, 생존율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에 민감한 생물입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물을 마시게 한 2개 군의 병아리들. 한 달 뒤, 과연 앞으로 이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일본 쇼와 대학교 부속병원. 취재진은 이곳 산부인과 과장인 노다케 유키마사 교수를 찾았다. 95년이라고 돼 있어. 95년. 노다케 교수. 7년 전 산모의 양수와 태아의 상태를 관찰한 연구 결과를 일본 학계에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양수에 포함된 전해질 분포를 연구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산모 30여 명으로부터 양수를 채취해 그 양수 속에 있는 유산의 농도를 분석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태아가 산모의 체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산모의 양수 안에 포함된 유산 농도가 정상적으로 불만한 산모의 유산 농도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막이 터지는 조기 파수나 임신 중독증 같은 비정상적인 산모의 양수 내 유산 농도 또한 정상 분만 산모보다 평균 20% 이상 높게 검출됐다. 태아가 자궁 내에서 활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분을 분해하면서 발생시키는 유산. 이 유산 농도에 따라 뱃속 태아의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노다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당시 일본 산부인과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赤ちゃんは羊水の中に浮いた状態です。で、羊水というのはね、本来無菌で赤ちゃんを守ってる水です。でも、赤ちゃんにの危険が迫ってくると、赤ちゃんはお腹の中で大便をしてしまって、そのために羊水が濁ってきます。で、それを他の方法も合わせて早く発見して、赤ちゃんを救うために、お産を急いだり帝王切開をしたりする場合があります。その対応が早ければ影響を後に残すことは少ないと思います。その状況って生まれた赤ちゃんはどうですかね。その対応が遅れて。うんと遅れれば生まれる前に死んでしまいますね。일본 시즈호카현. 여기에 미시마 산부인과 병원이 있다. 여느 산부인과 병원과 크게 다름없는 자그마한 병원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다. 산모들에게 꼭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도록 권유하고 있다. 때문에 병원에는 산모들을 위해 알칼리 이온수 발생 장치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병원을 찾는 한 해 500여 명의 산모들은 병원 방침에 따라 알칼리 이온수를 습관처럼 마시고 있다. 外来で超音波をやっていて、なんか羊水に浮遊物が浮いてるとか、そういうのはあんまりきれいな水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から、そういう人にはやっぱりいい水を飲んでもらいたいなっていうことで、当時アルカリイオン水を飲んだら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言ったりしていました。実際に出産の時それまでは羊水っていうのはどんな風だ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出産の時に羊水が濁ってる、少し色が黄色からちょっと色が濁ったり、それから場合によってはグリーンに染まったりしています。そういう生まれてくる赤ちゃんというのは体の細い子だったり元気のない子だったりしますから、赤ちゃんにとってはそのお腹の中の水の状態はすごく大切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ね。 이처럼 산모들이 직접 마시는 물 말고도 음식을 조리할 때도 모두 이 물이 사용되고 있다. 병원 측은 그 효과가 태아뿐 아니라 임신 중독증에 걸린 산모에게까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妊娠中毒症っていうのは体の中に毒素があるっ
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その毒素が血管に影響を及ぼして、妊娠中毒症になる、活性酸素とかそういうものがあることで、妊娠中毒症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いい水を使いますと、浸透圧が浸透圧でいい水が細胞の中に入っていきますから、人間の持っている自然の利尿作用もしくは出る作用でですね、そういう毒素がどんどん出てくれる。そうすると妊娠中毒症が取れるっていうことで、アルカリ。 산모와 태아의 건강, 더 나아가 산모의 양수까지 산모가 마시는 물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진다고 믿고 있는 셈이다. 산모의 양수는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 태아에게는 생명의 원천인 바다와 같은 것이다. 태아를 자궁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태아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양수는 태아의 성장 시기에 따라 그 양과 구성 성분이 크게 변화한다. 임신 10주가 되면 10에서 20ml, 임신 24주가 되면 평균 800ml가 되며 임신 만기에 가까워지면 그 양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한다. 양수의 구성 성분도 임신 전반기에는 산모의 혈장과 비슷하고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와 솜털, 머리카락, 그리고 태지 등이 증가하면서 태아 소변과 구성이 유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수는 6가지 경로를 통해 자궁 내에서 생성된다. 태아 소변 외에도 아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 탯줄, 태아의 피부 이런 데에서도 우러져 나오는 그런 양수가 구성 성분이 있고요. 태아의 기관지나 태아의 위장관 분비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것이 이제 양수의 아주 한 구성 성분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이 경과함에 따라서 태아가 커짐으로 인해서 태아의 기능이 점점 확장됨으로 인해서 양수의 내용 성분도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태아는 자궁 속에서 양수를 삼키고 내뱉는 연하작용을 반복하며 몸속의 장기를 발달시키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현대의학은 흔히 양수 과다와 과소, 즉 양수의 양이 정상보다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뱃속 태아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양수의 구성 성분 변화에는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아기한테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양수 성분이 그런 원인으로 만들어진 어떤 양수의 어떤 성분이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그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은 그 뒷받침할 만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사상 최대의 식수 오염 사건이 발생했다. 두산전자 구미 공장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페놀 원액을 낙동강으로 방류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1차 사고에서 무려 페놀 30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됐고 이어 2차 사고가 이어졌다. 곧바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은 식수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일대 혼란에 빠졌다. 수돗물 공급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강제로 또 그 급수차를 통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강제로 또 물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몸에 반점이 나거나 구토하거나 아니면 그 머리에 통증이 나거나 즉 말해서 이제 페놀의 그 급성 및 아급성 중독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식수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물만이 마음 놓고 먹고 마시게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방심하고 쏟아내는 공해 물질들은 우리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이었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고 바로 이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후 조사 결과 두산전자는 1990년 11월부터 91년 2월까지 325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페놀을 공장 인근 낙동강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불거져 나왔다. 페놀에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 산모. 접수된 산모들의 피해 신고만 1,300여 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대학교가 발표한 조사 통계 결과는 당시 산모들의 분노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주목할 부분은 유산과 사산, 조산한 산모의 수다. 페놀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대구 외곽 가창 지역과 비교했을 때 피해 지역 산모들의 유산과 사산율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형아 출산율도 가창 지역에 비해 1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형의 종류가 아니고 그 약물이라든가 환경오염에 의해서만 생기는 그런 기형의 종류로 된 그 기형 애들이 많이 났었어요. 예를 들면 그 뇌의 한쪽 그 뇌하고 몸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무슨 고리가 있는데 그게 하나 녹아서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그 손의 한 부분이 녹아내려가지고 생기지를 않고 태어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허파 같은 경우도 폐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 몸속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딱 태어나면 그것이 드러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폐 부분이 녹아져서 없는 애 그런 애도 있고. 이게 마지막 당시 임신 석 달 만에 자연유산을 했던 김 씨는 두산전자를 상대로 2년 반 동안 법정 투쟁을 벌였다. 그때 이제 1,600인가 1,500인가 우리가 피해 많은 사람 많이 주고 작은 사람 변호사를 그리고 받아낸 위자료는 고작 700만 원. 서 변호사님하고 저쪽에 그 3.1합동 그 하정우 씨가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이 청문회 나왔을 때 보니까 두산 측에 물사건 때문에 그 뭐 몇십억을 받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이 사건을 무마 안 하고 제대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면 아주 귀한 자료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을 텐데 일부러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자료가 나왔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무산하고 우리는 다시 환경 문제에서 다시 원점에 서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뭐 수돗물만 안 먹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그 당시에 태어난 아들 중에서 그 뭐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영향을 받은 애들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낙동강 페놀 오염 사태. 식수가 산모와 태아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사건 축소로 진실은 역사 속에 영원히 묻히고 말았다. 음용수 기준치 이하의 악취나는 수돗물 이런 거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음용수 기준치 이하니까 악취가 나더라도 인체는 무해하다.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문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 지역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페놀과 관련해서 유독성 부분에 이렇게 유독성 부분만 왜곡해서 이렇게 적어서 이게 그 산부인과 앞에다 붙여놓고 뭐 이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절망했죠. 손잡이 잡으시고 자, 조금만 더. 자, 잡아당기면서 옳지. 고개 들어 배꼽 자, 힘 잘 쳐다보세요. 주네. 인마. 자, 힘 잘 주네. 밑으로 자, 끈기게. 조금만 더. 옳지. 소리 내지 말고. 마산 순환병원 산부인과 수술실. 힘 줘야지. 자. 벌써 4시간째 산모의 진통이 계속되고 배 아프죠, 있다. 아직? 배 아프죠? 자, 하나, 둘, 셋. 배꼽 쳐다보면서 밑으로 끈 길게 줘. 배 아파요. 산모의 고통을 바라보는 남편과 가족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긴장감이 동시에 배어 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자. 하나, 둘, 한 번 더 끈 옳지. 길게. 자, 나온다. 자. 자. 그리고 잠시 뒤 힘 빼세요. 자, 고개 자, 가만 계세요. 내리면서. 산모의 양막이 터지고 이어 양수가 흘러나오자 이내 태아의 첫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메운다. 수술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표정에도 비로소 미소가 번진다. 남편 분하고 막 같이 나왔네. 애기가. 그죠? 힘 빼세요. 나 여자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 그것은 고통과 기쁨이 교차되는 한편의 드라마인 셈이다. 양수는 산모의 건강 상태나 외부 환경과 무관한 것일까? 마산 순환병원과 취재진은 산모의 양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산모 20명으로부터 어렵게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작업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뱃속 태아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산모의 양수는 절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터다. 이번 조사에서는 양수 검사를 하거나 지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모의 양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정상분만 산모의 경우는 출산 시 혈액 성분 같은 이물질이 양수와 섞이게 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모 한 명당 15cc에서 20cc 정도씩의 양수가 모아졌다. 이 같은 작업은 한 달 동안 계속됐으며 이렇게 모아진 양수들은 곧바로 냉동 보관돼 분석실로 보내졌다. 양수 분석 결과 취재진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접하게 된다. 그동안 의학계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양수의 오염 사실. 산모 20명의 양수 모두에서 독성 물질인 중금속이 발견된 것이다. 먼저 산모의 양수에서 미나마타 병을 일으키는 수은이 발견됐다. 다음은 이타이 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이다. 카드뮴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될 경우 간으로 가서 세포막을 파괴하고 신장으로 가 축적되면 신장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칼슘 대사 장애를 유발해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알루미늄의 농도 또한 리터당 무려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납과 바륨도 각각 검출됐다. 산모의 양수가 대표적 독성 물질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 물 속에는 카드뮴, 또 납, 또 망간,
이런 미량 중금속 원소들이 다량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물 자체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수도관을 통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카드뮴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카드뮴이 많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모의 뱃속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이 같은 양수를 지속적으로 삼키고 내뱉으며 자라난 태아의 건강 상태다. 태아의 피부와 호흡기는 임신 기간 내내 양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과량의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미량만 가지고도 태아의 면역력이나 또 양수 자체가 일단 오염되어 있다면은 산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취재진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구팀은 임신한 토끼를 대상으로 마시는 물과 양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은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임신한 토끼 2마리에게는 일반 술을 마시게 하고 임신한 또 다른 토끼 2마리에게는 카드뮴에 오염된 물을 각각 마시게 했다. 실험은 17일 동안 이어졌고 사료는 동일하게 주어졌다. 연구팀은 토끼의 배를 갈라 양수를 채취하고 토끼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양수 내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다. 일반 수만 마신 토끼의 양수보다 카드뮴에 오염된 물을 마신 토끼의 양수에서 무려 40배 가까운 농도의 카드뮴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오염된 물을 마셨을 경우 그 오염 물질이 직접적으로 양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일반 술을 마신 토끼의 양수에서도 미량이기는 하지만 카드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두 양수 사이에서 칼슘과 나트륨 같은 전해질 농도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카드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칼슘 이온의 흡수를 대사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 이온이 체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산과 능동 수송 펌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카드뮴은 양쪽을 다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카드뮴이 들어갔을 때는 그 칼슘 이온이 방출될 수뿐이 없고,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연화증이라든지, 어린아이들한테 카드뮴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키의 성장에 저해를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토끼 뱃속에 있던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카드뮴에 오염된 물을 마신 토끼의 태아가 일반 술을 마신 토끼 태아에 비해 심각한 저체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염된 물이 양수에 영향을 미쳐 태아의 건강까지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수에서 중금속이 발견된 산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모발을 채취했다. 이어 이들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모발도 함께 채취해 산모와 신생아 간 모발 성분을 비교 분석했다. 모발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중금속 중독이나 체내 무기질 여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출생 이후 외부 환경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신생아들조차 중금속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들이 자궁 속에서부터 이미 중금속에 중독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 간의 중금속과 무기질 패턴이 거의 유사해 신생아의 중금속 중독이 산모로부터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산모의 건강 상태가 태아에서 신생아로까지 이어지며 그 중간에 양수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로 7살인 현지와 6살인 다현이. 두 남매는 모두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동생인 다현이의 증세가 훨씬 심한 편이다. 다현이는 3살 때부터 아토피 증세가 나타나 지금은 팔과 다리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다. 잘 때 이렇게 많이 간질고요. 간질고 나면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이렇게 따까리가 앉고 피가 날 때도 있었고요. 병원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민간요법을 써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아토피 증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네, 입덧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 냄새 맡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탄산음료를 옆에 놔두고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드셨습니까? 그냥 탄산음료 박스째 사다 놓고 마셨습니다. 그럼 좀 효과가 있던가요? 탄산음료를 마시고 나면은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그게 좀 많이 진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의존을 한 편이에요. 임신 기간 과다하게 섭취한 탄산음료가 자녀 아토피 증세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일까? 구멍하게 되면 이제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경기가 일어나거든요. 네. 아이고 우리 나라가 똑같아. 네, 맞아. 얘는 그거 아토피가 좀 심한 편이에요. 그 정도지. 취재진은 유치원생 4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검사를 실시했다. 이게 좀 예민한 편입니다. 대전대학교 한의대 피부 전문 의료진이 이 검사에 참여했다. 자 간다. 검했어. 올라간다. 올라간 보여? 아토피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그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결과를 집계했다.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무려 전체의 32%가 아토피와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재진은 곧바로 이 아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산모가 자녀를 임신했을 당시 즐겨 섭취했던 음식과 탄산음료 음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설문에 정확히 답한 340여 명의 부모가 통계에 포함됐다. 임신 기간 탄산음료를 과다하게 마신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보다 아토피 발병률이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산음료와 아토피의 관계. 취재진은 이를 알기 위해 다시 임신한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역시 실험 대상은 2개 군으로 나뉘어졌다. 한쪽에는 하루 200ml씩의 탄산음료를 마시게 하고 다른 쪽 토끼에게는 일반 술을 마시게 했다. 취재진은 임신한 토끼 자궁에서 양수를 뽑아내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토끼의 양수에서 카페인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태반은 물론이고 양수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토끼의 태아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하고 있다. 양수에서 보통 요 중에 검출될 수 있는 농도의 10분의 1이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농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양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진 사실이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를 태아를 거쳐서 양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수에서 검출된 카페인은 태아를 거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걸러진 농도가 0.14 ppm이라고 하면은 태아에 노출된 농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서 노출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높은 농도가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페인은 양의 성질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는 열한 기운과 탁한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부들이 이러한 카페인의 섭취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양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주 열하게 되고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아에게도 이 탁한 기운과 열한 기운을 품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아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속에 열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 열이 계속 누적이 되면 열독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간에 열이 많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아토피성 증상입니다. 산모가 임신 기간 중 과다하게 섭취한 탄산음료. 탄산음료에 포함된 카페인은 고스란히 산모의 양수로 흘러들었고, 여기서 자란 태아는 출생 이후에도 각종 피부 질환을 앓게 된 것이다. 어디가 아픈가, 건강한가. 취재진은 400명의 아이들 가운데 아토피 증세가 가장 심한 30명을 따로 선발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 모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30명의 아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28명에서 심각한 아연 결핍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아연은 우리가 보통 그 면역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장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연은 아연이 결핍된 어린애들은 성장이 결핍되고, 또 아연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아연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면역 결핍 질환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결핍 증세도 발견됐는데, 이는 피부 건조와 성장 부진, 내분비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절반을 넘는 16명은 수은과 납 등 독성 중금속에도 중독돼 있었다. 아이들의 필수 미네랄 결핍과 중금속 중독.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취재진과 진주국제대학 식품과학부 연구팀은 임신한 쥐 30마리를 대상으로 양수의 면역력 검사를 실시했다. 이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마시게 한 쥐와 수돗물을 마시게 한 쥐, 그리고 각각 카디움과 납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한 쥐, 이렇게 4개 군으로 분류해 보름 동안 실험이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이들 쥐에서 양수를 채취해 여기서 면역 글로불린 A 함량을 추출해냈다. 면역 글로불린 A는 외피세포 표면에 세균이 부착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조직 내로의 세균 침입을 막는다. 이는 태아의 장관 점액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종 세균 등으로부터 태아의 감염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양수로부터 면역 글로불린 A를 추출한 결과다.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마신 쥐의 양수 내 면역 글로불린을 100%로 봤을 때 각각 카드뮴과 납에 오염된 물을 마신 쥐의 양수 내 면역 글로불린은 73.6%와 77.3%씩이 검출됐다.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에 중독된 임신쥐의 양수 중의 면역글로불린 A가 증류수를 먹인 정상쥐의 면역글로불린에 비해서 감소해왔다는 실험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태아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태아의 면역력 자체가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면역력은 조산이라든가 자궁 내 태아의 감염의 빈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금속에 중독이 된 그 산모들에 있어서 조산이라든가 사산 혹은 조기 양막 파수와 같은 결과들이 초래된다고는 임상예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면역력 자체가 떨어진 그 신생아들은 피부 질환이라든가 혹은 감기, 폐렴, 기타 각종 잔병 치레들이 잦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위치한 닭 사육장을 다시 찾았다. 한 달 전 부화한 지 3시간 된 병아리들이 이제는 꽤 무게가 나갈 만큼 성장해 있었다. 사육장은 공간이 비좁을 정도다. 사육장 2개 동으로 각각 분리돼 한쪽은 일반 지하수를, 다른 한쪽은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며 자란 닭들 사이에 얼핏 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리독감의 한파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곳의 닭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같은 사료에 단지 마시는 물만 달리한 닭. 이 닭들에게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취재진은 먼저 생존율을 살펴보았다. 지하수를 마시며 사육된 A동의 경우 사육 초기 2만 마리에서 18,900마리로 1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율 94.5%다. 알칼리 환원수로 사육한 B동의 경우는 어떨까? 사육 초기 2만 마리 가운데 19,860마리가 살아남아 무려 99.3%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폐사한 닭은 140여 마리.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닭의 폐사율이 일반 지하수를 마시고 자란 닭에 비해서 고작 8분의 1 수준이다. 성장한 닭들의 무게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양쪽에서 100마리씩의 닭들을 무작위로 선택해 무게를 달아 평균을 낸 수치다. 알칼리수가 생장기에 빠른 생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기전은 집단 사육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면역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빠른 성장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닭들이 마신 물의 종류에 따라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면역력을 지니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수돗물에서 극소량이기는 하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암물질인 일사다이옥산은 전체 검사 대상의 20%에서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포르말데히드는 3분의 2가량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하면서 이번에 확인된 유해 물질에 대한 수질 오염은 먹는 물의 안전성을 여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유해 물질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시는 물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물, 다시 말하면은 농작물이나 아니면은 축산, 양식업에 서 사용되는 그런 물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과 다를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산업적으로 응용되는, 우리가 마시는 물뿐 아니라 산업적으로 응용되는 모든 물이 직접적으로 우리 건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이 물의 지배를 받는 먹거리들은 인체의 바다인 양수로 고스란히 흘러들고 있다. 최초로 확인된 양수의 오염 사실과 취재진이 보여준 일련의 분석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이 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비수가 돼 돌아오고 있음을 새롭게 증명한 것이다. 오염되고 있는 양수. 새 생명의 첫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자라고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면역력을 잃어가고 있다. 물은 산모의 양수를 지배하고 양수는 태아를 지배하며 끝내는 아이들의 반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